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열었는데 지만원 씨가 주도하는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4대강 보호 수문을 개방한 이후 하천 자정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산강의 자정 능력 회복이 다른 강보다 두드러졌습니다. 회행성 관절염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투수진은 어떻게 구성될지 오키나와 전지훈련장에서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연사가 다름 아닌 지만원 씨였습니다. 5.18은 폭동이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진상규명이 시급한 때 국회의원들이 거짓말 잔치를 열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회에 등장한 지만원 씨가 전두환은 영웅,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등 주장을 쏟아냅니다. 노년층이 대부분인 객석에서는 태극기가 보이고 때때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라며 지씨를 초청한 행사를 주관하고 후원해 국회 안에서 강행한 겁니다. 대국민 공청회라지만 사실상 지씨 홀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같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백승주, 이완영 의원도 참석했고 5.18에 대한 모독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동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월 단체는 지씨의 주장은 이미 법적으로 가짜뉴스라고 판명된 허위 주장이라 응대할 가치가 없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5월 유족과 조선의열단 등이 반발해 공청회장에선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5.18 역사인식이 지만원의 망상에 기댄 참담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이제는 운운하기도 민망한 헛소리에 동조하고 마이크를 쥐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5.18 진상규명이 시급한 시기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 극우 세력이 5.18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도록 국회에 멍석을 깔아준 건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해 4대강 보수문을 개방한 이후 자정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산강의 자정 능력 회복이 가장 돋보였는데요. 이에 환경단체는 보를 완전히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11월부터 수문을 완전 또는 부분 개방하고 있는 영산강 승천보와 죽산보. 환경부가 보 개방 이후 수질 오염 정도를 분석했는데 영산강의 자정 능력이 다른 강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자정 계수가 승천보는 9.8배, 죽산보는 2.2배 상승했습니다. 다른 보에 비해 저수량이 적은 승천보는 수문 개방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수심이 얕아져 자정 계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해 남조류의 경우 승천보에서는 보 개방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보 개방 이후 영산강에는 이처럼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인 모래톱이 물 위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변화가 수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정 개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수질 수생태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문 개방 효과를 인정하지만 아직 보 구조물 주변에 오염물질이 남아있어 완전한 복원을 위해 보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산강의 이제 평탄화 문제라든가, 다음에 이제 그 보호 구간, 이제 고정보 구간에 발생하는 이제 퇴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보 해체까지도 진행되어야만. 보 개방에 따른 관측 결과에서 수질 개선 가능성이 확인된 영산강. 오는 13일 4대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지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 이 병의 원인이 나이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이란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기대됩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9살의 박청치 할아버지는 지난해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밭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 왼발을 드들 때 이 뼈 사이가 닿으니까 그때 그것이 제일 통증이 많아요. 그것이. 수술 이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흔히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퇴행성 관절염. 국내 연구진이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은 콜레스테롤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광주과기원 전장수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연골에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돼 연골이 파괴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콜레스테롤에 의한 대사성 질환이란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점을 인정받은 이번 연구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게재됐습니다. 연골이 망가지는 게 그냥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결과에 의하면 이게 대사 이상에 의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유도되는 질병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세계 인구의 10에서 15%, 국내에만 440여만 명의 환자를 괴롭혀온 퇴행성 관절염. 급속한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이번 연구 결과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우승권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마운드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4호 선발이나 마무리 투수가 확실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텐데요. 아직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이 자리들을 놓고 모든 투수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윤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에이스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아직은 캐치볼도 시키지 않을 만큼 아끼고 믿는 선수입니다. 팀 내 최고 연봉에다 새 아이의 아빠로 양현종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목표도 뚜렷합니다. 승은 운이 따라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얼마만큼 관리를 잘해서 한 시즌을 좀 많은 이닝을 던지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와 두 외국인 투수들은 1, 2, 3 선발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4, 5 선발은 윤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내기 김기훈부터 임기영과 한승혁, 베테랑 윤성민 선수까지 스프링 캠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선발 보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이든 젊은 선수들이든 관계없이 실력으로 이겨내는 선수를 지금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더 복잡합니다. 김윤동과 이민우, 유승철 선수 등 후보들은 있지만 누구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구도 돼야 되고 일단 구위도 구위지만 일단은 이제 결정적인 변화구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한 선수를 고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마무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는 팀 타율이 2위였지만 자책점이 9위였습니다. 다시 우승권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운드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입장권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평일 기준으로 K9존은 14,000원, K7존 12,000원, K5존은 11,000원 등으로 입장권 가격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했고 휴일에는 2,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경기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시즌권을 오는 11일부터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25살 우모 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한 명품업체가 큰돈이 한 계좌로 몰리는 걸 분산시킨다며 계좌에서 돈을 옮겨주기만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며칠 뒤 우 씨의 계좌는 정지됐고 나중에야 우 씨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통장 개설 기준이 까다로워져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이른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들을 속여 전화나 카톡으로 자신의 통장이 아닌 알바생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알바생에게는 다시 이 돈을 대리 구매, 대리 입금 등을 가장하며 가해자 측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피해액을 회수합니다. 가해자 측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계좌가 이용된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을 도운 가해자가 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범죄 총책임자의 은닉을 도와 보이스피싱 확산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주로 주로 이제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고수익 알바를 보장하겠다. 어떤 게 보이스피싱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경각심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숙지하고 의심하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장위국 교육감이 북측 교육 관계자들과 남북 교류 사업을 논의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 연대 모임에 장위국 교육감이 남측 대표로 참석해 북측 관계자들에게 남북 교육 교류 사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제안서에는 학생 독립운동 자료 교환과 공동조사, 평양 역사문화 견학단 파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 광주 MBC가 지난해 5월에 방송한 다큐멘터리 2개의 일기가 뉴욕 TVN 필름 페스티벌 인권 부문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뉴욕 TVN 필름 페스티벌은 반프상, 국제 에미상과 함께 세계 3대 TV상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상으로 오는 4월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종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김철원, 박재욱 기자가 제작한 2개의 일기는 5.18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의 새벽을 연 전태일 열사의 삶을 조명한 작품입니다.